임진왜란의 두 번째 전투 부산진은 왜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대포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은 순식간에 부산 앞바다를 뒤덮었고 그 중심에 부산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본질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 패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진을 지키던 첨절제사 정발은 이미 전쟁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주소 요시토시가 보낸 수상한 서신, 외관에 있던 일본인들의 급작스러운 철수, 그리고 바다 위에 나타난 낯선 긴장감은 모두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저령도에 주둔하며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바다를 경계했지만 조선 전체는 아직 그것을 침략이 아닌 외교적 움직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군이 상륙하며 조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의심은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부산진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남아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지휘관들은 도망치고 있었고 병력 차이는 압도적이었으며 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발은 성문을 닫고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패배가 예정된 싸움에 스스로를 던졌는가라는 질문은 이 전투를 단순한 전쟁의 시작이 아닌 한 인간의 결단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산진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은 이미 전쟁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선봉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었고 그의 제1군은 약 18,700명의 병력과 700여 척의 병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 요시토시, 마스라, 시게노부 등 경험 많은 다이묘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는 이미 전투 경험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습니다. 반면 부산진을 지키고 있던 정발의 병력은 약 800여 명에 불과했으며 전투 준비조차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휘 체계의 붕괴였습니다. 경상자 수사 박홍은 일본군 침공 소식을 접하고도 방어를 지휘하기는커녕 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인근 수군 역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진은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독립적으로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고립된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발은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상륙을 확인하자마자 전선을 자침시켜 적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고 외관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을 구금하여 내부 혼란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성문을 닫고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 농성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그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조치를 빠르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력의 차이는 극명했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진은 거대한 파도를 홀로 막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부산진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은 상륙과 동시에 조총을 앞세운 조직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성벽을 향해 집중 사격이 이어지자 위에서 방어하던 조선군은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의 활과 창 중심 전투에 익숙했던 조선군에게 조총의 연속 사격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단순한 정면 돌격이 아니라 성의 약점을 찾으며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발은 직접 전면에 나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무너지는 구간마다 병화를 재배치하며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일본군은 전투 중 회유를 시도하며 길을 열어주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발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군사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돌과 기왓장을 던지며 저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병력은 6배 이상 차이가 났고 조총이라는 새로운 화력 앞에서 조선군의 방어는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성 내부의 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격렬해졌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4일 새벽 부산진성은 결국 전투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총 사격으로 성벽 위에 조선군을 무너뜨린 뒤 사다리와 갈고리를 이용해 성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병력은 성이 북쪽 취약 지점을 집중 공략하며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성 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활과 창, 돌과 기왓장이 쏟아졌고 성 아래에서는 일본군이 밀집 대형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투는 점차 성벽 위에서 성 내부로 번져갔고 결국 일부 일본군이 성 안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전장은 완전히 혼전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좁은 성 안에서 벌어진 백병전은 피할 곳 없는 처절한 난전이었고 군사와 백성들이 뒤섞인 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정발은 끝까지 전선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고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싸우다 결국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지휘관의 전사와 함께 방어선은 급격히 붕괴되었고 부산진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이 전투는 임진왜란이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진 전투의 결과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임진왜란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은 부산진을 점령한 직후 곧바로 동래성으로 진격하며 공세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채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고
해안 방어선은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단순히 무너진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정발과 그의 병사들 그리고 함께 싸운 백성들의 저항은 일본군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서도 거의 전원이 전사할 때까지 싸웠다는 평가가 남아있을 정도로 부산진의 항전은 예상 밖의 격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발은 검은 옷을 입고 싸웠다고 하여 흑의장군으로 불리게 되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해 의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이 전쟁의 현실을 뒤늦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수군 재정비와 의병 봉기의 정신적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진은 패배로 끝났지만 그 자리에서 드러난 항전의 의지는 이후 조선의 반격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